먼저 미국의 사례입니다. 미국은 변액보험 판매가 초기부터 잘 됐던 나라예요. 근데 잘 됐던 어떤 배경이 있고 잘 됐던 이유가 있겠죠. 그걸 먼저 살펴보시면 먼저 변액보험이 도입되게 된 배경이에요. 앞쪽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변액보험이 도입되게 된 배경 큰 틀 두 가지는 뭐냐. 첫 번째는 고물가라는 거. 인플레이션이 높아서 보험금의 실질 가치가 하락했다라는 거에서 보험금의 실질 가치를 지켜주고자 하는 이 두 가지 큰 개념을 항상 머릿속에 넣어두시고요. 자, 미국 같은 경우에 변액보험이 왜 도입이 필요해졌느냐 살펴보면 먼저 경제환경 상황에서 고물가가 첫 번째로 나옵니다. 그리고 고금리도 같이 들어갔었어요. 그러니까 금리가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 두 가지, 요게 이제 경제가 많이 이렇게 활성화될 때 나타나는 어떤 현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뒤쪽에서 우리가, 1장에서 우리가 채권이라는 부분을 같이 공부를 했었죠. 이 채권은 시중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내 채권의 가격은 하락하는 구조를 갖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리가 계속 올라가면 채권 투자에 대한 매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채권에 대해서는. 자, 제가 오늘 은행 가서 정기예금을 가입을 했는데 금리가 3%였어요. 근데 한 달 있다 가입한 사람은 금리가 4%랍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저는 뭐 3%짜리를 가입을 했으니까 저는 3%의 이율을 보장을 받겠지만 상대적으로 한 달 후에 가입한 사람보다 제 상품은 질이 떨어지는 거죠. 더 불리해진 상품이 안 좋아진 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상대평가니까. 이런 식으로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내 상품의 가치는 떨어지는 게 채권의 어떤 구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고금리 상황으로 금리가 계속 올라가니까 채권 투자는 매력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상대적으로 자금을 많이 흡수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경제적인 상황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소비자들도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까는 어떤 좀 더 높은 수익률을 쫓더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고금리 상품을 찾게 되고요. 또 기업 고물가라는 건 이제 경제가 많이 활성화된다라고 활성화될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경기가 많이 활성화된다라는 것은 기업 성과가 좋다라는 거고 그에 따라서 주가가 올라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투자형 상품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관심을 갖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보험 상품은요, 우리 종신보험 같으면 사망할 때까지 이율을 보장을 해줘야 되는 게 있죠. 그러다 보니까 장기 운영되는 상품이다 보니까 시중금리가 높아졌다 해서 보험금리를 함부로 높일 수가 없습니다. 한번 높였다가는 수십 년 동안 그 이율을 보증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경쟁이 많이 어려워졌어요. 다른 경쟁 금융기관은 높은 이율의 상품을 출시하고 판매를 하는데 보험은 그러지 못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보험회사 입장에서도 상품에 대한 어떤 개발 필요성이 경쟁 상품을 만들어야겠다라는 필요성이 생기는데 결국 생보사 입장에서도 함부로 금리를 높이게 되면 나중에 경영상의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높은 이율을 해준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투자 위험을 보험회사가 지고 싶지 않았던 거죠. 투자 위험을 회피하고 싶어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 투자 위험을 고객에게 직접 전가할 수 있는 구조의 상품이 필요해지는 겁니다. 이게 변액보험이 필요해진 어떤 배경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초기부터 변액보험 판매가 성공을 했습니다. 성공한 이유가 뭔가 한번 살펴봤더니 시중금리가 떨어지고요. 주식시장이 계속해서 화랑 상태를 보입니다. 그러면 주가가 계속 올라간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반 그 투자자들이 주식에 대한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라는 거죠. 그러면 보험 상품 중에서 주식에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은 변액보험이니까 덩달아서 변액보험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는 거죠. 뮤추얼 펀드는 투자 회사, 즉 펀드를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 주식에 투자할 수 있는 펀드니까 이게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시작했고요. 보험에 대해서도 변액보험처럼 실적 배당형 보험에 대해서 인지도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같은 구조, 같은 펀드 구조이기 때문에 이쪽이 대중화되고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게 되고 관심을 보이니까 같은 구조의 보험도 당연히 인지도는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요 두 가지예요. 그래서 변액보험에 어떤 유연성을 줍니다. 다양한 투자 옵션을 제시를 해줘요. 그러다 보니까
고객이 변액보험을 가입하는데 여러 가지 선택지를 쥐어주게 됩니다. 그럼 고객이 그때그때 맞게 또 고객 개인 투자 성향에 맞게 상품을 골라서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을 제시를 해줬던 겁니다. 뒤에 나오겠지만 1번 같은 경우에는 이 기능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고객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많지 않으니까 상품에 대한 매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미국은 유연성과 다양한 투자 옵션을 갖추고 있다 보니까 선택지가 많아지죠. 그러니까 고객 입장에서는 투자가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그 다음 과세 이연에 대한 어떤 세제 혜택을 부여를 합니다. 과세 이연이라는 것은 현재 돈을 투자하고 나중에 돈을 찾을 때 현재 돈을 투자할 때 세제상의 혜택을 주는 거죠. 이때 과세를 하지 않고 또 중간에 수익이 불어날 때도 과세를 하지 않고 나중에 돈을 찾을 때에만 세금 과세를 하기 때문에 이 중간에 과세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강점이 있게 되고 또 하나의 성공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판매 자격 제도하고 법적 규제입니다. 그래서 변액보험을 판매하는 사람을 좀 일정 부분의 어떤 수준을 높여놨다라는 거죠. 그리고 상품 판매에 대해서 법적인 규제를 좀 더 강하게 했습니다. 즉 아무나 판매하는 게 아니라 변액보험 판매를 위한 자격시험을 통과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일정 수준 판매사원의 어떤 수준을 높여놓은 거죠. 그리고 상품 판매와 관련해서도 보험상품이니까 보험업법은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겠지만 펀드 주식이 연관되기 때문에 증권거래법, 투자신탁업법 이런 법도 추가적으로 부과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상품에 대한 여러 가지 법적 규제가 강하게 가니까 상품을 함부로 불안전 판매나 이런 요소들을 많이 제거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상품에 대한 인지도도 높아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미국에서 변액보험이 초기에 좀 이렇게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던 배경이 되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반면에 일본의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본 같은 경우에 도입 배경은 비슷해요. 그래서 1980년대 금리 자유화 조치가 시행이 됐고요. 경상수지가 흑자다라는 것은 기업 성과가 좋다라는 걸 반증해 주는 거죠. 그리고 금리 선호 의식이 좀 많이 높아졌다. 즉, 좀 더 수익률 높은 상품을 찾게 되더라라는 거죠. 즉, 고금리 재테크의 붐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자, 이렇게 고금리 상품을 고객이 선호하다 보니까 상보사들이 일반적인 상품의 높은 이율을 보장해 줄 것을 약속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겠죠. 그 다음 일시납 양로보험. 일시납이라는 것은 보험료를 한 번에 다 내고 거기에 높은 이율을 보장해 주는 구조죠. 고이율이니까. 이런 상품이 많이 판매되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가 이게 경제가 계속 호황을 보였으면 좋겠지만 1990년대 버블 경제가 붕괴되면서 일본의 생명보험회사들이 굉장히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던 겁니다. 자, 일본의 변액보험은 미국과 달리 일본은 초기에 판매가 좀 이렇게 저조했습니다. 실패가 됐습니다. 그러면 왜 미국에 비해서 일본이 실패가 됐을까? 그 사례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면요. 첫 번째는 주식시장이 침체됐습니다. 변액보험이 매력적이었던 이유는 주가가 크게 상승하면서 그에 대한 어떤 수익률을 보험상품이 가져갈 수 있어야 되는데 일본은 초기에 이제 고물가 상황에서 이게 어느 정도 예견됐는데 버블 경제가 꺼지면서 주가가 하락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면 변액보험의 수익률도 같이 떨어졌던 겁니다. 그러니까 상품의 매력이 떨어지게 된 거죠. 두 번째로는 특별계정 펀드 운영이 미숙했습니다. 미국은 다양한 펀드를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옵션을 제공해 줌으로써 어떤 상품의 유연성을 높여놨는데 고객의 선택지를 다양하게 제공을 해줬는데 일본은 통합형 펀드 하나만 운영을 했습니다. 고객에게 선택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품 매력이 확 떨어지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로는 부실 판매가 많이 이어졌습니다. 이게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건 미국은 변액보험 판매하는 설계사의 어떤 자격제도를 운영을 했고 보험업법 이외에 어떤 그 주식이나 펀드와 연관되는 다양한 법들을 추가적으로 상품에 어떤 적용을 해서 규제를 좀 강하게 했거든요. 하지만 일본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초기에는 자율적으로 상품을 판매하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설계사가 판매할 수 있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부실 판매가 많이 좀 이렇게 발생하게 됐고요. 그로 인해서
고객이 보험회사를 상대로 소송하는 게 잦아졌고 상품 이미지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상품의 매력이 더 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상품의 구조가 굉장히 복잡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업사원이 상품을 제대로 설명을 못하는 거죠. 그리고 상품의 유연성도 부족했고요. 이래서 결국 일본은 초기에 변액보험 판매가 부진한, 실패한 어떤 모습을 보이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 일본의 어떤 변액보험 판매 관련 법적 제도를 보면은요. 변액보험 판매 자격제도를 도입을 했는데 이게 법적으로 어떤 자격시험이라든지 어떤 절차를 거친 게 아니라 생복해 자율적으로 시행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 다음 보험업법 이외에 다른 법들 적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보험업법만 적용을 했던 거예요. 이런 부분이 미국과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미국은 변액보험을 초기에 좀 잘 안착시키고 성공을 했었고 일본은 실패를 했고 그런 어떤 이유가 뭘까라는 것들을 좀 정리해서 보면은요. 금융시장 여건이 좀 필요해집니다. 즉 어쨌거나 변액보험은 채권에도 투자, 채권형 펀드로 채권에 투자도 가능하겠지만 변액보험이 매력적인 이유는 주식형 펀드 때문이겠죠. 주식의 수익률을 따라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저금리, 특히 고주가, 주가가 많이 상승하는 시장 상황이 있어줘야겠다. 그래서 미국은 이게 갖춰졌던 거고요. 일본은 버블 경제가 꺼지면서 주가가 하락했던 거죠. 이게 첫 번째 어떤 성공 요인이 될 수 있는 거고 두 번째로는 다양한 옵션입니다. 일본은 통합형 펀드 하나만 판매했기 때문에 고객의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다양한 펀드를 갖추고 있고 여러 가지 어떤 펀드 관련된 옵션을 고객에게 제공해 줌으로써 선택지를 늘려놓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고객이 자기 입맛에 맞는, 자기 개인 성향에 맞는 상품을 선택할 수 있게 도와줬던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불안전 판매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판매할 수 있는 영업사원의 자격제도를 시행하고 보험업법 위에 다양한 여러 가지 주식이나 투자 관련된 법을 추가적으로 적용을 함으로써 좀 더 상품 판매 관련돼서 강하게 규제를 한 반면에 일본은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불안전 판매가 없었지만 적었지만 일본은 불안전 판매가 많아지고 그로 인해서 고객이 보험회사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들이 많고 이로 인해서 상품 이미지가 많이 악화가 되면서 초기 판매가 좀 좋지 않은 성과를 거두는 결과를 얻게 됐던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미국과 일본의 어떤 변액보험 판매 초기에 대한 어떤 사례 부분이고요.